강남 한복판 청담동 일식집 스이렌의 개인실이었습니다. 흰 장지문 너머로 거리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7의 나이, 결혼 5년차 손톱은 투명 매니큐어만 발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함을 거부당한 손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최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서진 씨, 최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 며느리 된 것만으로도 과분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은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이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최영숙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서진의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임신 소식이 없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우리 지훈이는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윤지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윤서희는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서진을 흘겨보았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씀 들렸죠? 연말까지예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예의를 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명의였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꺼내 펼쳤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결혼식 날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5년을 견뎌라. 내 정체를 숨기고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봐라. 그게 진짜 사람을 보는 방법이다. 서진은 펜을 들었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시어머니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 12월 31일까지 임신하지 못하면 이혼.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시누이는 웃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5년의 시험이 끝나기까지 2달 남았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고 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한서진, 한세건설 창업주 한도윤의 외손녀. 그 이름을 숨기고 5년을 살았다. 이제 끝이다. 수치도 느꼈습니다. 체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 찾았습니다. 김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를 시작합니다. 12월 31일, 그날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이번에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서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수첩, 노트북, 그리고 5년간 모아온 녹음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였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12월 31일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절친 정하은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쇠를 건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서진은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노트북만 꺼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실장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예요. 한서진입니다. 네. 아가씨, 말씀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이촌동 한강뷰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더 편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성수동으로 갔습니다. 한세건설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37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서진은 직원용 출입구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일반 층을 건너뛰고 곧장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재무이사, 그리고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비서실장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2달간 인수인계를 시작합니다. 재무이사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현재 한세건설의 유동자산은 3,200억, 부채 비율은 87%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올해 들어 수주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받아 적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경쟁사 덤핑입니다. 그리고 재무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병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부 협력사들이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외조부님 상태는? 어제 기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담당 주치의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낮에는 경영을 배우고 밤에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외장하드를 연결해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이었습니다. 파일이 122개. 5년간 모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 며느리 된 것만으로도 최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언니 진짜 애 안 생기는 거 아냐? 병원 가봤어? 신우이 윤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67번째 파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12월 30일 공개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윤지훈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결제 기록, 선물 구매 내역, 그리고 한 여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뒷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이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전달할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폴더는 최영숙 로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이었습니다. 서진은 회계사 출신 친구에게 부탁해 분석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명백한 탈세 패턴입니다. 최소 5년, 금액은 추정 30억 이상. 서진은 이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11월 중순, 서진은 여의도로 갔습니다. 63빌딩 인근의 컨퍼런스홀이었습니다. 예약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12월 31일 오후 2시에 홀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100명 정도입니다. 기자회견 형식입니다. 담당자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연말이라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서진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인 카드였습니다. 5년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초대장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최영숙, 윤지훈, 윤서희, 그리고 주요 경제지 기자 30명, 한세건설 임원진 15명이었습니다. 김비서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명단대로 발송해 주세요. 제목은 한세건설 주요 발표로 하고 발신자는 한도윤 회장 비서실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1월 말 서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 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외조부 한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78세, 한세건설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외조부는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보았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할아버지. 시험은 어떻게 됐나? 서진은 외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년을 견뎠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봤습니다. 외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내야지. 12월 31일에 끝냅니다. 모든 것을. 외조부는 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 흔들리지 마. 네. 서진은 외조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서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할아버지를 뵀다. 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들었다. 두렵다. 슬프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 서진은 펜을 놓고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33일 남았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가야 한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성수동과 원룸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경영을 배웠고 밤에는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이었습니다. 12월 5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윤지훈이었습니다. 5일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이에요. 집에 왜 안 들어와? 엄마가 화나셨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에 만나요.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12월 10일 최영숙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서진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니면 이혼 서류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12월 31일에 뵙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최영숙 변호사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아가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연남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12월 31일 공개자료 폴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7개의 녹음 파일, 36개의 증거 서류, 그리고 15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외조부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위독합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서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외조부를 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아가씨를 찾으실 겁니다. 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김 비서님. 네, 아가씨. 12월 31일. 할아버지께서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김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진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외조부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외조부는 서진을 보며 입을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12월 20일 첫 번째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최영숙에게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흰 봉투, 한세건설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IFC 컨퍼런스홀에서 한세건설 주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도윤 회장 비서실 드림. 최영숙은 봉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야? 한세건설에서 초대장이 왔어. 저도 방금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도윤 회장이 누군데? 한세건설 창업주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초대장을? 최영숙은 초대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 설마. 최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지 기자 30명에게도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이현우는 초대장을 보고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세건설에서 무슨 큰 발표 있나? 회장 건강 악화로 경영권 승계 발표 아닐까? 요즘 업계에서 소문 돌던데. 그럼 큰 건데? 가봐야겠지. 연말이라 특종감 하나 건지면 좋잖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서진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은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서진아, 혼자 있지 마. 같이 먹자. 고마워.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진짜 괜찮은 거야? 응. 12월 31일에 무슨 일 있는 거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나. 모든 게. 무섭지 않아.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야. 하은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그날 같이 갈게. 아니, 혼자 가야 해. 이건 내 일이야. 그래도 괜찮아. 준비는 다 됐어. 12월 28일 외조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서진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외조부는 이번에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 할아버지. 12월 31일 너 혼자 갈 수 있겠니? 네. 두렵지 않나? 서진은 외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만 가야 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외조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다. 넌 이미 준비됐어. 가서 당당하게 해라. 넌 한세건설의 주인이다.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버티실 수 있을까요?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12월 30일 서진은 발표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15페이지 분량 3,000단어였습니다. 5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는 내일 준비하라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년의 침묵, 5년의 수치, 5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내일, 나는 한서진으로 돌아간다.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2월 3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잠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검은색 팬츠 수트를 입었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옷이었고 장신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가 선물한 시계만 찼습니다. 거울 앞에 37세 한서진이 서 있었는데 5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하은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서진아, 진짜 혼자 가는 거야? 응, 혼자 가야 해. 힘내. 넌 할 수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는데 노트북과 USB, 발표문, 그리고 수첩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 4시 3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서진이에게 전하라, 당당하라, 고 하셨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비서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지막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서진이 여의도 IFC 컨퍼런스홀에 도착했습니다. 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백석의 좌석과 단상 위의 연단,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먼저 도착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30명 정도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현우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세건설 회장 별세 소식 들었어? 응. 오늘 새벽에 그럼 오늘 발표가 경영권 승계 발표인가? 아마도 근데 후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들은 없고. 1시 30분에 최영숙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최영숙과 윤지훈, 윤서희가 앞줄에 앉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지훈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조용히 해. 일단 지켜봐. 1시 50분에 한세건설 임원진이 입장했고 김 비서실장을 비롯해
15명이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옆줄에 앉았습니다. 1시 55분에 조명이 어두워지며 단상에만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시 정각 서진이 등장했습니다. 측면 문이 열리고 검은색 수트를 입은 서진이 걸어 나왔는데 플래시가 터지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굳었고 윤지우는 입을 벌렸습니다. 윤서인은 옆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세건설 창업주 한도윤 회장의 외손녀 한서진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지며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세건설 대표이사 내정자이기도 합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최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진은 최영숙을 보며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모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서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외조부와 약속을 했는데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결혼식 날의 서진과 외조부 사진이 떴습니다. 외조부께서는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태도로 보아야 한다. 그걸 증명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5년간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는데 출신을 숨기고 가난한 집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스크린이 바뀌며 녹취록 일부가 떴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 며느리 된 것만으로도 과분하다. 최영숙의 목소리였고 날짜는 2023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67건의 녹음 기록 중 하나인데 5년간 제가 들은 모욕의 기록입니다. 다음 녹취록이 떴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임신 못하면 이혼하세요. 역시 최영숙의 목소리였고 기자들이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를 선언합니다. 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저는 윤지훈 씨와 결혼을 종료합니다. 윤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앉으십시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윤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저는 한세건설의 경영권을 정식으로 승계받는데 외조부의 유언에 따라 오늘부로 대표이사 직무를 시작합니다. 한세건설 임원진에게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윤지훈 씨의 외도 증거인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호텔 투숙 기록, 그리고 관계자 증언입니다. 사진들이 지나가며 윤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영숙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탈세 정황입니다. 회계 서류가 나타나며 숫자들이 표시되었습니다. 5년간 추정 탈세액은 32억 원인데 관련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최영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식 기관에서 확보한 것이라서 날조가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언제 제기하실 예정입니까? 내일 정식으로 제기하는데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하겠습니다. 최영숙 변호사 측의 입장은 그쪽에서 말씀하실 일입니다.
서진은 최영숙을 보았는데 최영숙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세 건설의 향후 계획은 현장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고 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30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서진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최영숙 일행도 황급히 떠났고 기자들은 밖에서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홀이 비었는데 서진은 연단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서진으로 돌아왔다. 수첩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빈소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두 사람은 홀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서진은 춥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월 7일 새벽 서진이 외조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이른 시간이어서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냈어요. 끝까지 갔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서진은 영정 사진을 보았는데 외조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뜯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게다.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5년간 바닥을 걸었으니 이제 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억해라. 권력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잘해낼 거라 믿는다. 할아버지가. 서진은 편지를 꼭 쥐었고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결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성수대교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난간에 손을 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편해질까? 생각이 스쳤습니다. 외조부도 없고 5년의 고통도 끝났고 복수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거운 책임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하은이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아, 어디야? 집에 없네. 네. 걱정된다 연락해.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임원회의 자료 준비했습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신우이 윤서희였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언니 덕분에 제 모습을 봤어요. 고마워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외조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서진은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미안. 걱정했지? 서진아, 어디야? 집으로 갈게. 곧 도착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1월 15일에 한세건설 첫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35층 회의실에 15명의 임원이 모였고 서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올해 목표는 3가지입니다. 현장 중심과 투명 경영, 그리고 사회 환원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둘째는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유동성에 부담이 있을 텐데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셋째는 한세장학재단 설립인데 연 100억 원 규모로 비정규직과 일용직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물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제 개인 자산에서 출연합니다. 회사 돈은 쓰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사장님. 박수가 터졌는데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서진이 평택 신도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자 작업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오셨습니까? 현장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네,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진은 안전 장비와 작업 환경, 휴게 공간을 확인하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작업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감사합니다. 왜요? 전 회장님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 거들떠도 안 봤는데 사장님은 다르십니다. 저도 밑바닥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작업 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일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진은 다른 현장들도 돌았는데 부산 재개발 현장과 대전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마다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월 말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세건설의 1분기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업계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임원회의에서 경영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투명 경영 선언 이후 협력사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입찰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라서 우려했던 유동성 문제는 없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서 더 잘해야 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 후에 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임원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숫자만 봤는데 이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3월 15일 한세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중구 본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됐고 언론과 장학생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5년간 가난한 집 딸로 살았는데 그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요.
참석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장학생은 20명이었는데 모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소중합니다. 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월 말 어느 날 서진이 외조부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조용한 언덕이었고 묘비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묘 앞에 앉아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닥을 걸어봤더니 정상의 책임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5년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 시험을 주셨는지. 서진은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더 잘할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윤지훈이었는데 서진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답장을 썼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한서진 씀. 우편함에 넣고 돌아서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은 없었고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윤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예요. 서희야. 언니,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서희야, 이제 됐어. 각자 잘 살자. 언니, 행복하세요. 꼭요. 전화를 끊었고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월 어느 날 하은이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여. 응, 일이 많아. 그래도 행복해 보여. 예전이랑 달라.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 행복해. 잘 됐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5년 동안 너 정말 잘 견뎠어. 나라면 못 견뎠을 거야.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하은아, 우리 평생 친구지? 당연하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월 31일 밤 서진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수첩이었는데 첫 페이지에 펜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날이다.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손녀도 아닌 그냥 한서진이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를 찾았습니다. 바닥을 걸으며 배운 것들을 이제 세상을 위해 쓰겠습니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김비서 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 신규 프로젝트 브리핑이 있습니다. 사장님, 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김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비서님. 모두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차가웠던 바람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이 5년간 숨겼던 이름을 되찾았고 5년간 참았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5년간 걸었던 바닥이 이제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알았습니다. 모욕은 기록이 되었고 침묵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